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상담만 받아도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데제르비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정말 대반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전방 압박이거든요. 특히나 지난 아스톤빌라전이 어떤 좋은 지표가 있었냐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치렀던 모든 경기들 중에서 본인들의 골대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볼을 빼앗았던 경기였습니다. 보통 볼을 빼앗는 위치가 수비를 할 때 볼을 많이 빼앗아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지역에서 볼을 많이 되찾아오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볼을 빼앗는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지난 아스톤빌라전에는 평균적으로 49m가 나왔어요. 이 49m가 하프라인 지점, 거의 절반 지점이거든요. 본인들의 지역에서 볼을 빼앗고 전방에서도 볼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이 거리의 평균을 내니까 하프라인 지점인 거죠. 정말 높은 수치다 보니까 모든 경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았다라는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이 지금 4경기를 치렀죠. 썬덜랜드, 브라이튼, 울버햄튼, 그리고 지난 아스톤빌라전까지 4경기를 치렀는데 평균적으로 상대방 수비 지역에서, 그러니까 경기장을 보통 3군데로 나누잖아요. 우리들의 수비 지역, 그리고 중앙지역, 상대방의 수비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공간을 이제 우리 기준으로 파이널 서드, 공격지역이라고 하죠. 공격지역에서 볼을 빼앗아온 횟수가 데제르비 감독 부임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5.4배입니다. 이것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감독들 중에서 평균적인 수치가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데제르비 감독이 높은 지역에서 볼을 가져오는, 승리하는 이제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갤러거가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도 실제로 지난 경기 끝나고 갤러거가 있다면 우리는 12명의 선수가 뛰는 것과도 같다. 갤러거가 2인분은 뛴다는 거죠. 갤러거가 이렇게 좋은 폼으로 뛸 때는 12명의 선수가 뛰는 것처럼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다.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풀백 등등등 경기장 어디에서든 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사실 갤러거가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다음에 투박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공급하는 역할을 잘 못해서 문제라고 좀 지적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그럼 데제르비 감독이 온 다음에는 갤러거가 사실상 에이스처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갤러거의 특성을 너무나 잘 활용을 하는 건데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달려나오면서 압박을 해요. 그 압박을 했을 때 이 압박을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기에는 현재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비 시몬스가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기 전에도 토트넘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풀어나오는 걸 잘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데제르비 감독이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드필더들도 의도적으로 내려가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한 번에 그냥 뻥 차버립니다. 그럼 앞쪽에서 공격수가 싸워주고요. 공격수가 싸워질 때 여기서 볼이 우리 선수의 몸에 맞고 떨어지면 더 정확하게 떨어지고 상대 선수가 걷어내는 볼이 나와도 그때 갤러거가 이 가운데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뛰어다니면서 세컨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갤러거가 너무나도 잘 수행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뒤에서 반더벤이 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브라이튼전이거든요. 상대팀이 압박을 하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풀어나오는 게 토트넘이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에 앞쪽으로 뻥 차나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싸우게끔 만듭니다. 이때 당시에는 솔랑키가 있었거든요. 솔랑키가 싸우면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 주는데 떨어지는 볼을 뒤에 있었던 갤러거가 튀어나오면서 볼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갤러거가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볼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미드필더와 달려들면서 이 경합 상황을 갤러거가 늘상 승리로 가져가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인 게 단순한 공격 작업을 합니다. 킨스케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미드필더들도 내려와서 상대를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최전방에서 2명을 끌어내고 좌우 측면에서도 2명을 끌어내고요. 미드필더들에서도 2명을 끌어내면서 완전히 이 앞쪽 공간에서 끌어당겨놨죠. 그 다음에 이 뒷공간으로 뻥 차주는 거예요. 이 패스가 뒤로 넘어갔을 때 뒤쪽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울 때 어떤 선수가
보이냐면 갤러거가 보입니다. 뻥 차는 순간 이렇게 돌아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달려들기 시작해요. 갤러거의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상대 선수가 갤러거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세컨볼은 갤러거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토트넘은 단 한 번의 롱패스로 갤러거가 그 역할만 잘 수행해주면 바로 전방에서 볼을 가져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 번의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안 되면 단순하게 뻥 차고 갤러거의 싸움 능력을 믿어본다 라는 게 잘 통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갤러거가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이 앞쪽에 있고 팔리냐 벤탄쿠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요 뒤쪽으로 뻥 또 차요. 뻥 찼을 때 갤러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붙여주는 거죠. 이 장면에서는 이제 우도기가 뛰어나가면서 우도기가 여기서 싸워주거든요. 이것도 이제 전략 중에 하나였죠. 우도기가 뛰어나가는 게 싸움이 더 잘 되니까 테른 측면으로 우도기는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도기가 피지컬로 싸워주면서 볼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세컨볼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요. 이때 역시나 갤러거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세컨볼은 또 유유히 갤러거가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갤러거가 여기서 볼 잡자마자 패스를 측면으로 보내주면서 한두 번의 패스로 요 지점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토트넘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갤러거가 뛰어나가는 위치로 그냥 볼을 던져줄 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뒤에서 롱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측면에서 무하니가 내려오고 있고 솔랑키가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때 갤러거가 요 가운데에서 사이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갤러거를 향해서 이제 볼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포로라서 포로가 롱킥을 요 앞으로 떨궈줍니다. 그런데 갤러거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담당 마크맨이 갤러거가 뛰어나가는 걸 놓쳤어요. 또 그러니까 갤러거는 90분 내내 이런 움직임을 쉴 틈 없이 가져가죠. 여기서 또 볼을 가져갑니다. 롱킥 한 번에 상대 선수가 갤러거의 움직임을 약간 놓쳐서 뒤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 갤러거를 활용함으로써 갤러거의 기동력이라던가 싸우는 능력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고 데제르비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조금 더 만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가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아예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데제르비 감독은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뻥 때려놓고 달려 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에서도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고 싶었던 거고 마르세유에서 파이샹이라던가 아니면 오바메양이라던가 그린우드 뛰어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전략을 잘 썼었어요. 그리고 수비할 때도 갤러거를 활용해서 빌드업을 잘 봉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경기 이제 토트넘은 아스톤빌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갤러거와 히샬리송이 사실상 투톱처럼 움직이잖아요. 센터백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갤러거와 히샬리송이 내려가서 미드필더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백들은 오히려 압박을 좀 안 걸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을 틀어막는다는 거죠. 갤러거가 여기서 마크맨이 붙었을 때 상대 미드필더도 계속 움직이려고 할 거잖아요. 볼을 받으려. 근데 이 움직임을 갤러거가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기동력이 좋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백패스가 시작할 때 볼이 발에 닿는 순간 패스를 주는 선수와 패스를 받는 선수에게까지 볼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죠. 이렇게 요 시간에 압박을 해야 돼요. 볼이 발에 터치가 되는 순간 갤러거는 뜁니다. 예상을 하고 그럼 패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도중에 갤러거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볼을 받았을 때 갤러거가 어느새 이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합니다.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압박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볼이 이미 떠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볼을 받는 선수가 이미 볼을 받은 다음에 달려들면 이미 늦어버리죠. 그런데 동시에 백패스가 되는 순간 동시에 뛰면 볼을 받는 선수가 곧바로 여유 없이 압박을 당한다. 이게 갤러거가 쉴 틈 없이 움직이면서 압박할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아스톤빌라전인데 아스톤빌라가 요 공간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골키퍼와 좌우 중앙 수비수 히샬리송이 내려가서 오히려 미드필더를 압박하고요. 갤러거도 내려가서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은 올라오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압박을 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죠. 이때 갤러거가 이 미드필더를 내려가서 압박을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 장면에서도 히샬리송하고 갤러거가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여기서 패스를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그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갤러거와 히샬리송이 내려오니까 미드필더들도 내려가게 되면서 촘촘한 수비가 구성이 되는 거죠. 아스톤빌라가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다가 압박에 막혀서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요 타이밍에 갤러거가 백패스를 하는 걸 보고 있다가 패스가 나가는 그 시점에 갤러거가 뛰기 시작해요. 볼의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패스가 이렇게 도달을 하는데 그때 갤러거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 거죠.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로인을 던지고 있는데요. 스로인을 뒤로 던지려고 하니까 던지는 딱 그 시점에 갤러거가 눈치를 채고 이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볼이 여기에 도달할 때 이미 갤러거는 뛰어가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갤러거가 막 달려들기 때문에 볼을 받는 수비수가 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유가 좀 있었다면 돌아서서 앞으로 패스를 찔러줬겠죠. 근데 그 동작을 못 취합니다. 그리고 갤러거가 이 뒤를 잡으면서 못 돌아서게 하니까 결국 백패스를 해요. 근데 이때도 볼을 보면 볼이 여기까지 전개가 돼 있잖아요. 이때 갤러거가 달려가면서 스피드를 받아서 볼을 또 따라갑니다. 골키퍼한테 갈 때 갤러거도 이미 볼의 스피드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골키퍼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기서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다가 갤러거 맞고 나갔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거의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백패스를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갤러거가 처음에는 내려가서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패스를 하는 걸 보고 패스가 출발할 때 뜁니다. 여기 볼이 있거든요. 갤러거는 이미 여기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골키퍼에게 볼이 도달되는 요 시간에 또다시 골키퍼를 당황시킵니다. 패스를 받았는데 받는 동시간대에 갤러거가 달라붙으니까 당황해서 다시금 측면으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랑키가 그걸 보고 요 압박을 바로 나가요. 상대를 몰아세우죠. 그리고 이때 갤러거가 골키퍼를 압박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측면에서 상대를 몰아세우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측면에서 볼을 빼앗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볼을 걷어내다가 몸을 맞고 떨어졌을 때 갤러거가 달려가서 이 세컨 볼을 가져가요. 갤러거가 이제 볼을 되찾아오고 이거를 사비 시몬스에게 주고 사비 시몬스가 여기서 어시스트를 하죠. 이번 시즌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장 상대방 지역에서 볼을 되찾아오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갤러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이런 장면도 있죠. 압박을 들어갔다가 상대가 탈압박을 해서 풀어 나왔어요. 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갤러거가 상대가 탈압박을 하니까 이걸 이제 따라가기 시작해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볼을 끌고 올라가는 선수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해받는 선수가 갤러거에게 막혀서 결국엔 백패스를 해요. 근데 그걸 보고 갤러거가 이렇게 따라왔다가 백패스가 딱 가는 타이밍에 또 뜁니다. 받는 선수에게 도달하기 그 직전에 갤러거가 또 달라붙어요. 패스를 따라잡았습니다. 결국에는 볼을 빼앗는 상황이 되는 거죠.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이 갤러거의 장점. 갤러거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토트넘 내에서 가장 주급자. 근데 갤러거가 너무 투박한 선수다 보니까 너무 오버페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그런 감이 어느 정도 있죠. 하지만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이 선수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살리니까 지금 토트넘의 아이덴티티가 앞쪽에서 전방 압박하고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볼을 빼앗아 오는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4경기에서 첫 경기는 패배했지만 그 다음 경기는 무승부, 그 다음 경기는 승리, 그 다음 경기는 2연승 점점 더 좋아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 토트넘의 정말 좋은 상승세에는 이 갤러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데제르비 감독이 이렇게 선수의 장점을 살려서 쓴다는 것 자체가 데제르비 감독이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